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드디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12월 1일자로 시범지역인 화성, 오산, 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벨 사업의 주축이다. 그간 일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뜨겁다.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 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 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게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출시 알림 5,000원 쿠폰과 첫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만원 쿠폰도 일주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각지의 특산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100원 딜 행사와 도내 다른 지역 맛집 상품을 택배 구매할 수 있는 이웃 동네 맛집 이벤트 등도 진행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구매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배달특급에서 NHN 페이콜을 통한 주문에 한해서 2만원 이상 주문마다 1,000원씩 적립해주는 제휴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용인, 광주 등 27개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허니비즈, 먹개비 등 공공배달앱 관련 기관들과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를 구성,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준비한 배달특급이 든든한 혜택으로 첫선을 보인다며 민간 배달앱과 동등히 경쟁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배달특급은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체납 세금 징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세영양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량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 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 7,300만 원으로 가택수색 실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 7,7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 등 명품 시계 7점을 압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기혁씨의 경우 지방세 2,600여만 원을 2017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 결과 보관 중인 피아제,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미은 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방세 1억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자녀 체납액은 납세 보증인을 세워 전액 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200만 원을 체납한 디귿 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다음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뉴스입니다. H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 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점검 시 면도 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해지 경고를 받았다.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 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 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해지 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 98%가 운영 매뉴얼, 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 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 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사전합의 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 94.2%가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 열람 가능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22건, 21.3%으로 조사됐지만 심층 인터뷰 26건 중 집행 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 17건, 나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가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 종이 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의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러나 무엇이 강제 대상인지 기준이 없어 끊임없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79개 치킨 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 분석 결과 본사 친인척, 특수관계인 이 유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공급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계약 규정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 가격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 상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 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사,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은 소방활동 데이터 분석 및 현장 조사 통해 도내 생활안전 위험지역 발굴 뉴스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데이터를 촘촘히 분석, 교통사고와 순환,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 106곳을 발굴해 선제적 위험 요인 제거에 나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부터 도내 35개 소방서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빈발 위험지역 발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데이터, 구조, 구급활동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사고 빈도와 장소별로 분석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가
빈번한 도내 생활안전 위험지역 106곳을 발굴했다. 도로가 62곳으로 가장 많고 도수, 저수지 23곳, 산악 9곳, 유원지 3곳, 경사로 1곳, 축대 등 기타 8곳 등이다. 이들 위험지역에서는 5년간 총 125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784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이 가운데 고위험지역 51곳을 따로 출연해 22곳의 개선을 완료했다. 이들 고위험지역에선 연평균 127건의 사고가 발생해 시설 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나머지 84곳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 중이다. 파주해룡 저수지에 경호 출입 금지 구역임에도 낚시객들의 출입이 잦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지역이었다. 도소방은 이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구명조끼와 구명로프를 보강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생활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고 위험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 회의에서 안전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소방재난본부의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